스파이가 원래는 2명이 색출되고 2명? 네, 납치. 2명이 납치가 되고 그날 밤에 완전히 자기 생존지로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제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왜냐면 저기 내용 보면은 스파이가 원래는 박지민인 줄 2명이 색출되고 박지민. 왜 박지민인 줄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스파이는 복귀했어야 됐어요. 복귀 안 했잖아요, 아무도. 탈락한 박지민밖에 없죠. 만약에 일단 누나와 내가 생각한 그 만약에 같이 그게 복귀하지 않은 그 이유가 상황이 박지민의 그 탈락이라면 사람이 우린 스파이가 찾아갈 없어요. 정황상 지민 누나가 스파이 플레이어임이 확실했고 결국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구나. 결국에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히든 플레이어들의 연합이었고 저를 거기에 구워 삶으려고 한 거구나 싶어서 또 박지민.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밤에 같이 복귀하면은 만약에 지민님이 살아있었으면은 그쪽이 6명이 되고 우리가 6명이 돼요. 6대6 구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깨져서 지금 7대5 구도인 거지. 정황상으로도 말이 되고 스파이를 내가 보냈네요. 우리는 스파이 플레이가 없어요. 그냥 게임 내적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쓸모 있는 전략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기본 대전제는 그거 같아요. 저쪽에 코인을 다 써도 우리를 모든 라운드에서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방해 못하는 라운드가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먹을 거냐. 1, 2라운드 때 눈치껏 먹고 3라운드 때 총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라운드는 그러면 눈치껏 해서 1라운드는 그냥 정말 눈치껏 수를 최대한. 그 앞쪽에서 그냥 좀 안전적으로 보수적으로. 싸우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확실히 순번을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쪽에서 땡겨버리면 답이 없어요. 분명히 7인 연합에서 코인의 숫자의 우위를 통해서 시간을 밀어놓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오히려 저희가 숫자를 선택할 시간도 없이 게임이 끝나버리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 순서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먹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6점인 거 누구 있어요? 진호. 그다음에 현지. 윤비, 승진. 많아, 승진. 의외로. 뭐 지금 아직 뭐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야. 근데 쟤네는 어쨌거나 셋 중에 우승하려면 출구든 넉수든 덱스든 점수를 한 개씩 가져가야 돼요. 7, 18, 6 중에 넉스랑 덱스랑 출구 중에 2명을 각각 견제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넉스 근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내버리려고 점수 제일 높은 애들이 밀어버리려나? 쟤네는 돈이 많으니까 뭐 어떤 선택이든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가 60을 만들 수 있나를 봐야죠. 아니면은 얘네가 우리보다 앞에 서려고 할 거잖아요. 어떻게든 다 끝내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계산이 되나? 10, 진호 10, 현지 3, 13, 10, 13, 23, 30, 23, 32, 39. 아마 숫자가 확실하진 않은데 다 합쳐도 60분도 안 돼요. 우리한테 기회가 있긴 있어. 아마 저쪽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희를 견제하는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그냥 0점씩 먹고 게임이 끝나고 사전밖에 획득하지 못한 미나님이 꼴등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우리한테 처음을 주거나 끝을 줬으면 좋지 중간은 절대 안 주잖아요. 중간 자기네들이 먹을 거라 그럴 거 아니야. 우린 중간에 순서를 껴줄 게 아닌 이상 그냥 처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 처음으로 가서 뭐 걸어야지.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우리 셋의 코인을 가지고 바짝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 사이에는 순서를 일렬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있는 돈 다 털어서 밀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들어가서 털고 밀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 게임을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앞까지 못 와요. 무조건 앞에를 먹고 누나가 가장 돈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최대한 밀어줘요. 누나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 앞 순서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먹고 시간을 최대한 뒤로 빼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숫자 시간 확인할 필요 없어요. 아니지, 확인을 하는 게 낫지. 왜냐면 하나는 어차피 남잖아. 그걸로 1분이라도 뻐겨야지 누나. 뽀겨야겠네. 투표룸에서 1분 경과한 후에는 1코인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1분의 시간을 1코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로 이용했어요.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죠? 10분 있던 게 그때까지 아무도 안 와요. 누나 그냥 여기서 먹으면 돼요. 10분 우리가 먹었으니까 진짜 우리가 끝까지 밀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헷갈리지 않게 그냥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그래요? 누나 코인을 안 쓰고 꽁으로 시간을 더 밀릴 수 있는데. 그냥 원래대로 하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꼬일까 봐 그런 거야. 우리끼리 꼬일까 봐 그런 거야. 지금 내가 3년 해줄게. 너 아까 나 2초 차이로 점수 못 먹은 거 알지? 나는 응, 너. 나. 그때 파이님과 미나님께서
그냥 5분 됐을 때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 모두 남아요. 그렇게 해요 그럼. 근데 같이 시간을 조금 더 끌면서 계산을 확실히 끝내고 필승법을 짤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죠.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인 투표 면제권을 꼭 따가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컬러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색 집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컬러 체인지. 백색 턴. 컬러 체인지. 흑색 턴. 이 게임은 오목처럼 새로운 돌들을 많이 올려놔서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수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고 상대방이 지뢰 구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의 계략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임이라고 봤어요. 컬러 체인지. 극하지? 장난 아니지?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대단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길 거고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대강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유리하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윤비님이 이 게임을 얼마나 파악했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4, 4, 2개 고정하겠습니다. 2개의 주사위를 고정하는 행위는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내가 어떤 특수칸을 노리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4 2개를 고정하는 건 좋지 않은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4 2개를 고정했을 때 노릴 수 있는 특수패의 경우에는 2, 3 다이스나 4 다이스, 5 다이스 등이 있을 건데 어느 쪽도 제가 주사위 2개를 가지고 있는 이상 무조건 방해할 수 있어요. 네, 정했습니다. 주사위 공개하겠습니다. 윤비님이 노리는 거라고 생각되는 4 다이스 혹은 2, 3 다이스를 막기 위한 패를 냈고 실제로 유효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4, 5, 2개 고정하겠습니다. 4, 5를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2, 3 다이스를 노리든 연속 다이스를 노리든 윤미님은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노리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주사위 공개하겠습니다. 4, 5, 4입니다. 점수 기입 원하는 칸 말씀해 주십시오. 2, 3 다이스에 기입하겠습니다. 2, 3 다이스에 20점 기입하겠습니다. 윤비님은 꽤나 정직한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그런 곳에서 오히려 블러핑으로 2, 3 다이스를 떠먹여준다면 윤비님은 본인의 전략이 꽤나 유효하게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런 류의 정직한 플레이를 계속할 거고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저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될 수 있겠죠. 2개를 고정하는 건 오로지 선언의 의미로서만 가치가 있지 게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높은 숫자의 주사위 하나만 고정하려고 생각을 했고 초반에 상대에게 안정적인 전략은 다른 숫자를 내서 내가 같은 숫자를 최대한 많이 못 먹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저는 윤비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속 다이스를 노리려고 3과 5를 내게 된 거죠. 주사위 공개하겠습니다. 2, 4, 3, 5. 5연속 다이스입니다. 5연속 다이스에 30점 기입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진영이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는 이곳에 와서
기세라는 게 승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를 배웠어요. 4, 6, 6, 6, 4, 2, 3 다이스 기입하겠습니다. 1, 1, 1, 1, 5, 4 다이스 기입하겠습니다. 4, 4, 4, 2, 4. 족구하겠습니다. 머니 챌린지는 연합이 사실상 필수적인 게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신, 연합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근데 데스매치는 1대1 매치로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건 오로지 나의 목숨뿐이에요. 제가 마지막 카드를 뽑기 전에 파이님이 저에게 1 카드를 넘겨주셨어요. 저는 맨 앞에 2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안정적으로 1을 두 번째 칸에 배치해서 7칸을 만드느냐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고 1을 맨 앞에 배치한 후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카드를 뽑느냐의 문제였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한 개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9분의 2밖에 안 돼요. 제가 22%의 리스크도 감당하지 못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해버린다면 저는 이길 자격이 없는 거겠죠. 제가 1부터 5 사이의 카드를 뽑을 거라는 70%의 확률을 믿고 맨 앞에 1을 기입했습니다. 이진영님 차례입니다. 더블 쓰겠습니다. 더블 같은 경우에도 틀리면 1점 차감이지만 0점인 상태에서는 틀린다고 해도 점수가 차감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첫 라운드가 시작되고 첫 번째 턴, 그때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고 1번과 9번 정답입니다. 번 35번과 2번 정답입니다. 저는 맨 윗줄부터 칸마다의 숫자를 대응시켜서 첫 번째 칸은 어떤 칸과 매칭되는지, 두 번째 칸은 어떤 칸과 매칭되는지만 외운다면 숫자 대여섯 개를 외우는 것만으로 12개의 같은 그림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프랑스의 도시 중에 하나일 것이고 히든 미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히든 미션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파리입니다. 정답입니다. 일 1라운드 종료됐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맨 윗줄 칸에 대응되는 칸들은 모두 암기한 상태였어요. 이진영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10번 하겠습니다. 1번, 10번. 정답입니다. 히든 미션 발표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정답입니다. 2라운드 종료하겠습니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한 칸 한 칸 깔짝깔짝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상대에게 최대한 마지막까지 숨기다가 목표에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대의 기세를 꺾어놓는 데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이진영님 차례입니다. 타일을 움직이십시오. 말을 움직이시겠습니까? 네. 잭스님 차례입니다. 타일을 움직이십시오. 왜 반대로 갔어?
아니 길을 방해해야지. 차라리 그냥 진영이가 먹었고 덱스가 안 먹은 거 유물 있는 쪽으로 길을 뚫어야지. 제 기준 오른쪽 길을 터버리면은 저야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바로 다음 턴에 덱스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제 길만 생각하다가 실수로 꽁으로 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살짝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조금 멘탈이 흔들리는 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진영아. 아 진형이 약간 완전 방금 멘붕 들어왔어. 아 실수다. 일단 덱스가 게임을 굉장히 잘했어요.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고정된 칸에 말을 배치한다거나 내가 둘 수 있는 다음 수까지 생각해서 말을 어떤 위치에 고정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이 제 눈에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동점일 상황이고 어떻게 길을 만들어 놓고 덱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덱스님 차례입니다. 타일을 움직이십시오. 오, 진영이 저쪽 한 번 더 밀면 가는구나. 이거 일자 다음에 6면을 여기서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제가 고심 끝에 제발 이런 수만 두지 말아달라 싶은 생각을 하고 뒀던 수를 덱스가 그 다음 턴에 정확히 파악하고 견제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턴만 눈치채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이고 갈 길이 없네.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예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진영님 차례입니다. 타일을 움직이십시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덱스님 차례입니다. 타일을 움직이십시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좀 먹자. 안 된다 친구야. 저는 조급하고 덱스는 여유로워요. 결국에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잘못 생각했던 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끝에 있는 블록들이 다 좋은 블록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블록을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넘어갔구나. 기세가 내 쪽으로 넘어왔다 싶은 느낌은 있었어요. 실수 한 번만 잡아내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목이 든든해. 말을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잘했는데 내 좀 더 잘했다. 딱 한 곳이 있더라고요. 나를 견제할 수 없고 덱스보다 먼저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딱 한 곳이 있었어요.
말해놓은 상황에서 덱스가 세로 줄에 아래로 밀어서 방어할 경우 빠져나온 타일을 윗줄에 밀어넣어 시작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덱스가 가로줄을 밖으로 밀어 방어할 경우에는 빠져나온 타일을 세로줄에 끼워 넣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로줄은 득점선에 좌측으로 밀어내므로 우측으로는 밀 수 없습니다. 덱스님 차례입니다. 타일을 움직이십시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진영님 차례입니다. 말을 움직이십시오. 오케이. 이진영님이 시작 지점으로 도달해 게임이 종료됐습니다.